제3자 간 명의신탁 중간 생략 등기형. 삼촌이 이웃 아저씨로부터 토지를 매매 계약을 맺고 등기도 치지 않고 다른 조카에게 소유권 등기 이전을 직접 하도록 하였습니다. 조카는 이 토지를 제3자에게 팔아넘겼습니다. 삼촌은 어떻게 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지난 시간에는 명의신탁 전반에 대하여 그리고 이자 간 명의신탁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중간 생략 등기형 즉 3자 간 명의신탁에 대하여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볼 순서는 1. 3자 간 등기명의 신탁 중간 생략 등기형의 시스템. 2. 3자 간 등기 명의신탁의 효력. 3. 제3자의 선악불문 소유권 취득. 4. 제3자의 명의신탁 약정 적극 가담. 5. 실명법 위반은 횡령죄에 해당하는가? 6. 신탁자의 등기 회복 방법. 7. 수탁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의대로 처분하였다면. 8. 관련 대법원 판례 요약. 9. 에필로그. 순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3자 간 등기명의 신탁 중간 생략 등기형의 시스템. 3자 간 등기명의 신탁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간의 명의신탁약정을 맺습니다. 명의수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내가 부동산을 사서 수탁자에게 말을 합니다. 등기 명의를 수탁자님에게 바로 넘기겠습니다. 라고 하자 수탁자는 이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신탁자는 원 매도인과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을 합니다. 그 다음에 원 매도인은 등기 명의를 수탁자에게 바로 등기 이전시킵니다. 이러한 3자 간 등기명의 신탁이 있기까지는 여러 가지 금전이 오고 가고 계약서의 이중 작성, 실거래 허위 신고 등 내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이 3자 간 등기명의 신탁의 효력. 그림을 보면 명의신탁자가 주택 소유자인 매도자와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여기까지는 당연히 유효합니다. 이렇게 주택을 매수한 뒤에 신탁자는 매도인에게 부동산 등기를 수탁자 앞으로 직접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 부탁을 받은 매도인은 직접 명의수탁자에게 등기를 해놓습니다. 부동산 실명법에 따르면 물권 변동도 무효이기 때문에 이전 등기한 것도 무효가 됩니다. 이것을 3자 간 등기명의 신탁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중간 생략 등기형이라고 합니다. 신탁자가 매도인으로부터 주택을 샀으면 먼저 신탁자 앞으로 등기를 한 후에 다시 수탁자 앞으로 등기를 해야 하는데 중간에 등기를 한번 생략하고 즉 매수자인 신탁자 앞으로 등기를 하지 않고 수탁자 앞으로 등기를 한 것입니다. 이 경우 매도인이 바로 명의 수탁자에게 등기 이전한 것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주택에 대한 소유권은 그대로 매도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처음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명의신탁자와 매도인 사이에 매매계약은 유효하지만 등기는 수탁자에게 격려되었으므로 그 등기는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유권은 여전히 매도인에게 있다는 거죠. 결국 부동산의 소유자는 수탁자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신탁자에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소유권은 여전히 원 매도자에게 있습니다. 3제3자의 선악불문 소유권 취득. 3자 간의 등기명의 신탁에서도 부동산 실명법에 따라 명의신탁자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하였을 경우에는 제3자는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죠. 여기까지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이자 간 명의신탁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소유권은 매도인에게서 수탁자에게 매수한 제3자에게 이전됩니다. 4. 제3자의 명의신탁 약정에 적극 가담하였을 경우 그러나 제3자가 선, 악 불문하고 언제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제3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명의신탁 약정을 하는데 적극 가담하였다고 한다면 이는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등기상 소유권이 제3자에게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소유권은 여전히 원래의 매도인에게 있습니다. 5. 실명죄 위반은 횡령죄에 해당하는가? 명의수탁자가 등기가 있다 하여 제3자에게 처분하면 횡령죄에 해당할까요? 명의신탁자가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하여 명의수탁자와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원 매도인으로부터 명의수탁자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로된 경우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의 재산을 보관하는 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로부터 신탁받은 부동산은 임의로 제3자에게 처분한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자와의 관계에서는 횡령죄에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특이합니다. 6. 신탁자의 등기회복
방법. 그렇다면 명의신탁자가 어떻게 하면 명의수탁자로부터 등기를 다시 가지고 올 수 있을까요? 명의수탁자가 거절하게 되면 직접 가져올 수가 없는 거죠. 결국 명의신탁자는 등기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우회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수인 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의 수탁자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명의신탁자는 원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에게 수탁자 명의 등기를 말소 청구합니다. 그렇게 되면 등기 명의는 원 매도인에게로 넘어옵니다. 그런 다음에 명의신탁자는 원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하면 됩니다. 만약에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가 요구한 소유권 이전을 직접 격려하여 주었다면 그러한 소유권 이전 등기도 실체관계에 부합하기 때문에 유효한 등기가 됩니다.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그러나 명의신탁자가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었던 경우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7점 수탁자가 주택을 제3자에게 임의대로 처분하였다면,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신탁자 몰래 임의로 팔아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부동산 실명법 제4조 3항에 의해 제3자는 완전히 유효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 경우 매도인의 신탁자에 대한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는 이행불능이 되고, 그 결과 신탁자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권리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은 반면, 수탁자는 신탁 부동산의 처분대금이나 보상금, 수용된 경우를 취득하는 이익을 얻게 됩니다. 이때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그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8점 관련 대법원 판례 요약. 명의신탁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는 요약하여 티스토리에 포스팅하겠습니다. 티스토리를 참고하세요. 9. 에필로그. 오늘은 지난번에 있는 명의신탁 중에서 중간 생략 등기형 제3자 간 등기명의 신탁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2자 간 명의신탁과 3자 간 명의신탁의 차이점은, 2자 간 명의신탁은 신탁자가 바로 수탁자와 매매계약 체결, 형식을 통하여 등기를 넘겨주는 것이고, 3자 간 명의신탁은 신탁자가 매수인이 되어 다른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는 수탁자에게 넘기는 형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3자 간 명의신탁은 예전에는 전매 차익을 높게 하려는 편법으로 많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계약명의 신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 원고는 댓글에 링크 시켜 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